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노트북은 ASUS 비보북 S15 M3502입니다. 11번가 블라썸 세일 때 70만원 주고 구매한 제품이죠. 사실 들어가 있는 CPU가 라이젠 세전 5600H로 전 세대 거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 노트북의 핵심은 바로 디스플레이죠. ASUS가 대체 어디서 그 많은 물량을 구해왔는지 온갖 비보북 젠북 모델들에 전부 OLED 디스플레이를 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가 특별한 건 120Hz 고주사율의 2.8K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라는 거겠죠. 15.6인치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고 디스플레이의 제조사도 확인해보니까 삼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또 꺼내어서 미안한데 갤럭시북에도 사실 넣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였어요.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를 갤럭시북에 넣어줬다면 갤럭시북 프로의 평가는 진짜 180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픽셀의 개수가 가로 세로 다 1.5배씩 더 많기 때문에 갤럭시북이 진짜 먼지나게 쳐맞던 가독성 문제가 크게 해결됩니다. 디스플레이의 측정치를 봐도 색 영역은 DCI 픽셀이 100%, 밝기는 400니트, 색 정확도는 델타 E 평균 1 미만으로 좋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6:10이 아니라 16:9라는 점,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빛 반사가 불규칙하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는 아쉽지만 나머지는 매우 뛰어납니다. 내장 그래픽 노트북에 고해상도가 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요즘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쓰는 것이 게임 때문은 아니죠. 그냥 커서 움직임이랑 스크롤 부드러운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정가 80만원대, 11번가 행사 할인가 70만원입니다. 다른 스펙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5600H의 성능이야 어느정도 검증이 됐고 기본 램은 8기가지만 합판을 열어보면 추가 슬롯이 1개 있기 때문에 8기가 DDR4 램 1개만 사면 16기가 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 구조를 보면 원팬, 2 히트파이프 구조인데요. 아무리 봐도 팬 1개를 더 달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바디에 외장 그래픽 모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장 그래픽 모델을 위해서 쿨링팬 1개를 더 추가할 공간을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번 그램 리뷰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 노트북은 보통 다른 노트북들과 쿨링팬의 위치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키보드 덱의 왼쪽에 쿨링팬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게임을 하든 작업을 하든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왼손은 키보드 덱의 왼쪽에 올라가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쿨링팬이 이쪽에 있는 건 손에 직접 닿는 체감 발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메인보드 역시 위치가 뒤집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트들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는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노트북의 디자인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삐쭈북이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카페에 들고 들어가기 부끄러운 디자인이라는 이상한 이미지가 붙었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평범합니다.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빌드가 되어 있고 상판만 금속으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힌지는 상당히 뻑뻑합니다. 한 손 오픈 같은 건 불가능해요. 무게는 1.9kg 이상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고 보급형 느낌 그 자체입니다. 포트 구성은 의외로 상당히 좋습니다. 왼쪽에는 USB 하나밖에 없지만 오른쪽에는 HDMI 2.0, 둘 다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C 포트 2개, USB 1개 더 이렇게 있습니다. 웹캠은 품질은 구리지만 물리적 셔터가 있는 것은 마음에 듭니다.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를 포함한 배열이라는 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키캡의 사이즈와 눌리는 느낌 등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터치패드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촉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금 나누기로 보입니다. 스피커는 별로입니다. 기대도 안 하긴 했는데 소리 질은 그렇다 치고 음량이 크지 않은 게 아쉽네요. 성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젠 세전 5600H CPU를 쓰고 있는데 CPU 성능을 보면 시네벤치 R23에서 45W까지는 유지를 못하고
36W에서 안정화됩니다. 이때 CPU 센서 온도는 92도인데 센서 온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싱글코어 점수는 1376점, 멀티코어 점수는 8699점입니다. 그래픽 성능은 배가 내장 그래픽을 쓰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건 못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3419점이었고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1095점입니다. 배가 그래픽 성능은 워낙 여러 번 지겹도록 테스트해봤기 때문에 뻔합니다. 게임 성능은 발열 테스트용으로 받아놓은 배틀그라운드 하나 정도 보겠습니다. 풀 HD 대상도 국민도 기준으로 훈련장 평균 39, 1% 하위 34프레임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사양 낮은 게임들은 어느 정도 플레이 가능하겠네요. 배그를 플레이할 때 내부 센서 온도는 CPU, GPU 모두 80도대로 유지되었고 CPU의 전력은 35W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노트북의 표면 온도는 프로세서가 위치하는 중앙 부위는 40도대 후반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나 쿨링팬의 위치 덕분에 WASD 키 주변의 온도는 40도 내외로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이때 노트북의 쿨링팬 소음은 40대 후반 데시벨 정도로 다른 울트라북과 비슷한 정도였고 소음의 질도 쿨링팬의 크기가 커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북의 배터리는 70Wh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평소 하던 대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약 9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고해상도, 고주사율이지만 생각보다 그게 배터리 타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비보북 S15 M3502는 디스플레이를 빼고 보더라도 성능과 퀄리티를 볼 때 솔리드한 보급형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삼성 제조, 고품질, 고해상도,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끼얹었죠. 할인가 70만원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노트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이 비보북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에이수스 노트북들이 현재 삼성의 다양한 올레드 패널들을 사용하고 있고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삼성 노트북의 미래를 묻는다면 에이수스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